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도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분노의 질주 홉스앤 쇼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별로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주관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를 보러 극장에 가며 가진 기대는 오로지 액션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액션 영화를 볼 때 저는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다른 측면에서의 영화적 완성도에는 상당히 너그러운 편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본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같이 액션은 물론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성취를 이뤄내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 영화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션 영화에서는 아주 말이 안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 장면 하나 보러 극장에 가곤 합니다.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는 그런 기준에서 보았을 때 아주 호쾌하게 액션씬을 즐길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만, 그 이상을 보여주지는 못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톰과 제리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두 캐릭터들 사이의 말싸움이나 뜻밖의 카메오가 출연해 쏟아내는 수다 등 액션 외에 즐길 거리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건 관객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부분인데요. 저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자, 액션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자면요. 이 영화의 액션은 딱히 저의 눈길을 잡아끌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기본은 합니다. 감독과 배우의 이름값은 한다는 말이에요. 이 감독이 만들고 이 배우들이 출연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해요. 눈에 확 띄는 새로운 액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보통 영화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냥저냥 그렇고 그런 액션이었어요. 비슷한 패턴의 익숙한 액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저는 나중엔 지루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좋았던 씬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오토바이를 활용한 장면이었는데요. 사람 몸과 하나가 된 듯한 움직임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다는 느낌까지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액션은 나쁘진 않았지만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긴장감이 전혀 없다는 게 이 영화 액션씬의 큰 문제입니다. 고층 빌딩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려도, 헬기에 자동차 여러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도 손에 땀을 쥐며 몰입하게 되는 긴장감이 전혀 일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너무 쉽게 술술 풀려버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너무 쉽고 빠르게 벗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액션에 대한 기대가 시원하게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화의 허술함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첫 장면은 되게 좋았어요. 인류를 위협하는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MI6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만든 에테온의 기계인간인 브릭스턴이 나타나 상황에 꼬이자 MI6 요원 가운데 한 명인 해티 쇼가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심고는 달아납니다. 바이러스라는 소재도 흔하지만 긴장감 넘치고, 자기 몸에 바이러스를 심은 요원은 이제 시간을 다투며 바이러스를 처리할 것이니 긴박감이 이상되고, 또 기계인간이라는 설정 또한 강력한 악당의 탄생이기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처음 홉스와 쇼가 등장하는 장면 또한 화면을 좌우로 이분해 미국의 홉스와 영국의 쇼가 동일한 아침 일상을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보내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 둘이 얼마나 극과 극의 인간형들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씬도 앞으로의 둘의 활약을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이었고, 바이러스를 몸에 심은 해티쇼가 72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앞에 두고도 절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등 아무리 액션 중심의 영화이지만 답답해 보이는 구석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몸속에 바이러스를 빼낼 유일한 사람인 러시아인 과학자가 갑자기 사라져서 실종 중인데, 홉스와 쇼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러시아 신문을 단서로 너무나 쉽게 그를 찾아냅니다. 에테온을 찾기 위해 간 곳에선 그들을 도와줄 쇼의 예전 친구가 무기부터 이동수단까지 모두 딱 준비해서 대령해 놓고 있으며, 비행기를 타면 또 다른 요원이 나타나서 홉스와 쇼를 도와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들에게는 위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싸움을 하다가 바이러스 제거 기능이 있는 기기가 고장이 났는데 때마침 홉스의 형이 기기 전문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슬아슬하고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화는 모든 문제를 그냥 척척 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휘몰아치는 액션이 있어도 저는 점점 지루해지고 실제로 하품이 나오더라고요. 사모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말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 속 액션씬과 대비되는 효과로 광활한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액션씬을 보여주고 싶은 감독의 마음은 알겠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해준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말 괴로울 정도예요. 노벨상을 두 번이나 탄 과학자 단 한 명만이 만들 수 있고 또 제거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기계를 사모아에 거주하는 홉스의 형이 고칠 수 있다는 설정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말이 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도쿄에서 오토바이를 고쳐달라고 사모아에 보내고 난다는 설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으며 더더욱 그 바이러스를 빼내는 기계를 고치는 방식 또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하면서 파악하고 있더군요. 저는 이 기계가 뭐 선풍기나 토스터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악당은 주인공들의 예측과 바람대로 딱 그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 주어 주인공들이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고요. 전자식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사모아 전통식 전투를 하는 장면이 시작될 땐 눈을 의심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찾아오지 않은 홉스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함께 상반신을 모두 드러내고 사모아 전통식 전투 흉내를 내는 장면은 진지하게 봐야 하는지 코미디로 봐야 하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바이러스 제거 기계를 고치고 나서 주사 바늘을 꽂자 바이러스, 그것도 회사 이름이 적힌 바이러스 분자가 주사기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장면을 볼 땐 실소를 금치 못했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영화이지만 이 여름 시원하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리고 부수는 액션씬만 존재하면 만족하겠다 싶은 분들에겐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에게는 액션도 성에 차지 않고 나머지 스토리의 개연성 부분은 정말 괴로울 정도로 한심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질주 홉스앤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